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놈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가 제 주변에도 그 평상시에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뭐 잘 되는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비단 우리 주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고 있는 사람, 뭘 건드리든지 잘 풀리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그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20%밖에 안 된다. 단기간에 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왔고 그런 얘기 받아가지고 이준석이나 뭐 이준석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됐거나 그런 인간들까지 난장판을 폈던 게 윤석열 정부였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부가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던 어떤 그 개혁의 문제들 그런 것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이거면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던 문제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다 건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층 내부적으로도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고 있죠. 노동 문제가 됐거나 민노총이 됐거나 일본 문제가 됐거나 북한 문제가 됐거나 하나같이 진짜 그 교육 문제가 됐거나 다 예민한 문제들인데 다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되는 놈, 잘 되는 놈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고 반대로 안 되는 놈, 지금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뭐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놈이 누구겠습니까? 그쵸.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요 인간들이 딱 그 케이스가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냐. 최근에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MBC 이런 언론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 대서특필하고만 난리를 쳤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죠. 검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압수수색을 당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을 압수수색하겠다. 누가 도대체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주체인 것이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객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도대체 검찰을 압수수색했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한 시민단체에서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민단체가 과감하게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의 그 특갈비,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당시 특갈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요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뭐 검찰의 특갈비 이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좀 공격해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거꾸로 이제 민주당 쪽의 잡것들은 어떻다?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을 건드리는 간에 안 풀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라고 꺼내들었던 특활비 문제가 거꾸로 문재인을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특활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특활비를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던 게 누구였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국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국회, 법무부, 경찰청 싹 다 진짜 열심히 특활비를 썼었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를 가지고 생 난리를 쳤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막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다 해서 그거 막 공개하라고 막 하고 그거를 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시키려고 하고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얘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2017, 18, 19, 20 싹 다 어떻습니까? 국정원의 특활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4,9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7천억까지 압도적으로 늘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를 없애긴 없앴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진짜 뭐 잔머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굴리는 것 같아요. 국정원의 특활비를 없애기는 없앴습니다만 뭐만 없앤 거예요? 이름만 없앴던 겁니다. 놀랍게도 국정원은 2018년도부터 특활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안보비라고 하는 걸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해가지고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민주당의 스피커라고 하는 잡스러운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야 무슨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없애지 않았냐? 없애긴 없앴지, 이름만 없앴지.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인간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애당초 공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 얼굴에 침 뱉기 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뭐 워낙에 뭐 지 얼굴에 지금 침을 많이 뱉어나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을 공격하는 것도 코미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당초 특활비라는 것을 배당하고 받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은 끼칠 영향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당하는 것까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정의처럼 고민을 안 하고 얘기하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원 어디에 쓰였냐라고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은 누가 공격을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공격을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뭐 특활비를 뭐 배당을 받고 특활비를 어떻게 막 나누고 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검찰총장은 쓰라고 부여가 된 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디에 쓰였냐라고 묻겠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겠습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랑 그다음에 박범계 두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어쨌거나 민정위의 소원 성취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특활비 문제를 문제 삼더니만 결국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시민단체가 검찰에 대한 그 특활비 그 뭐 자료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자료 받아갔던 거 요 두 가지가 딱 조합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격하겠다라고 시민단체랑 고민정이 그렇게나 쌩 난리를 쳤었는데 오히려 그 결과 누가 지금 희생자가 되게 생겼다. 박범계가 희생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자, 박범계를 둘러싸고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관 시절에 검찰 특활비를 일선에서 자기가 직접 배정을 했다. 이것 때문에 수사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는데 원래 과거에 박범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특활비가 배당이 됐었냐면은 대검이 검찰청에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그거를 배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뭐 검찰청이 됐거나 어떤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다가 이 특활비를 배정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박범계가 들어서게 되면서 대검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이고 그렇게 직접 배정했던 게 어느 정도나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37%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대검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특활비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정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어떤 부서가 뭘 하고 있겠어요? 뭐 청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뭐 고민정을 무슨 뭐 서류를 만들어주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건을 수사하고 있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그렇게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다가 특활비를 배정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나눠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거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금 수사팀 같은 경우는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을 맡고 있어요. 다른 수사팀 같은 경우는 B라고 하는 사건을 맡고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야 저거 봐봐라, B는 내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A는 조금 더 줘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수사팀에다가 특활비를 더 몰아주면 되는 것이고 B 수사팀의 특활비를 줄여주면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 역할을 박범계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도 박범계가 뭐라고 그렇게 떠들고 댕겼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사건에 대해서 떠들고 댕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범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활비를 어떤 사건 수사에 요 사건은 조금 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저 사건은 수사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번에 시민단체가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던 건 철저하게 지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별도 청구를 하지 않았고 박범계가 됐거나 추미애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한테만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만 수차례 공개 청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시민단체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좀 공격하겠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격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 있는 작것들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뭔가 이제 꼬여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거를 억지로 뭔가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 설쳐대니까 더 그 매듭에 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안 알려져 있던 그런 상황인 것인데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갔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민주당 쪽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됐거나 뭐 이재명이 됐거나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됐거나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괜히 더 설치면 설칠수록 그 꼬여져 있는 매듭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